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마지막엔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아들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묻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아들 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 며느리 지연이가 처음엔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들 학교 갈 준비를 챙기고 밤이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죠. 그래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집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알아? 아들 민수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요. 남편과 손을 맞잡고 문턱을 넘던 그 순간, 여보, 우리 집이야.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이던 그 떨림을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제가 25세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진 거였으니까요. 이 집에서 아들 민수가 태어났고 이 집 마루에서 민수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남편과 싸우고 또 화해했죠. 그리고 이 집 안방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집 잘 지켜.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켰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워도. 민수가 결혼하고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겠구나. 손주들이 태어났을 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 참 예쁘지? 밤마다 손주들 재우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엄마 품에 잘도 잔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요즘 애들 입맛에 안 맞아. 엄마, 손주들 교육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그건 좀 촌스러워요. 며느리 지연이의 말은 늘 웃으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지 뭐. 나도 젊었을 땐 시어머니 말씀이 답답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밥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점점 식탁에서 사라졌고 배달 음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렇게 먹어요. 엄마도 편하게 쉬어. 그 말은 점점 빠져 있어라는 뜻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맛이었죠. 엄마가 아침 차렸어. 다들 나와서 먹어. 하지만 식탁에 나온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브런치 주문했어요. 애들이 팬케이크 먹고 싶대요. 그래도 이렇게 끓여놨는데 어머님이 드세요. 저흰 괜찮아요. 그날 저는 혼자 4명 분량의 찌개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집 구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직원이었죠. 이 집 왜요?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리모델링 좀 하려고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하지만 이 집은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집값도 올라가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누던 그들의 대화를. 어차피 엄마가 아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명의만 그렇지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 아들 민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팔면 최소 2억은 남을걸. 그래, 그럼 우리 이름으로 하자.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야.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아니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울고 웃던 그 공간이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듯 말하던 그 목소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라던 집인데. 며칠 뒤 그들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집을 우리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줄고 편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제 질문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속 사시는 거죠. 왜 걱정하세요? 하지만 그 웃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해.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이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이라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방 손주 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내 방인데. 어머님, 요즘 애들은 각자 방이 필요해요.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어차피 혼자 쉬잖아요. 작은 방. 그건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나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좀 양보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내 남편이 태어났어.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벽에 민수키 재던 표시도 아직 있고 저기 저 작은 흠집은 민수가 장난감 던져서 생긴 거야. 어머님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한테는 그냥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나한텐 30년의 기억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갔고 제 의견은 무시당했으며 제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 거야. 엄마 이번 주말엔 집 비워줄 수 있어? 친구들 초대하려고. 엄마 너무 시끄럽게 움직이지 마. 애들 공부해.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손주들도 이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은 듣지 마. 옛날 사람이야.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노인이라고 믿었겠죠. 늙었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350만원, 2012년 6월 손주 민재 학원비 6개월치 180만원, 2015년 9월 아들 사업 실패 대신 갚아준 빚 4,500만원, 2018년 4월 손주 민준 유학 준비금 1,200만원, 2021년 11월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매달 80만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 사업자금으로 써준 기록 8천만원, 모두 합치면 1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통장을 정리하며 한 푼 한 푼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다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진명의 이전 서류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 알았어. 제 대답에 그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현명해.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족회의 한번 하자. 할 얘기가 있어. 며칠 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 지연이 그리고 저.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인데? 저는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도 함께.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늘 참고만 하던 제가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집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했지?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었어. 부엌에서 나눈 얘기.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됐어.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신 이걸 보자. 지난 15년간 내가 이 집에 쓴 돈.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5년 9월 민수 내가 사업 망했을 때 엄마가 이 집 담보로 8천만원 대출 받았어. 기억나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 아직도 갖고 있어. 매달 130만원씩. 엄마 그건. 그리고 이건 뭐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유학비, 과외비 모두 합쳐서 2,300만원. 영수증 다 있어. 며느리 지연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총 2,880만원. 그건 우리가 생활비를. 생활비?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밥은 내가 했고 청소는 내가 했고 빨래는 내가 했어. 그런데 생활비는 왜 너희가 가져갔니? 침묵. 이 집은 어차피 내 거 아니라며?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빚은 누구 거냐?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 계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집을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한 건 누구고 명예 넘기라고 한 건 누구냐? 그건 세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부동산 상담 받은 거 다 알아. 리모델링하고 팔면 2억 남는다며?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한테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 집 명의는 그대로 내 이름으로 둔다. 그리고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간다. 엄마. 두 번째.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 명의를 너희한테 넘긴다. 대신 지금까지 내가 쓴 돈 총 1억 3천만 원을 갚아라. 이자 포함하면 1억 5천. 엄마 그게 무슨. 선택해.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면서 계산하냐고? 어차피 내 거 아니라면서. 왜 갑자기 가족을
욕을 들먹이냐. 그날 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짐을 쌌습니다. 엄마 어디가? 민수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나갈 거야. 왜? 우리가 나갈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엔 이제 추억만 남았어. 좋은 추억보다 아픈 추억이 더 많아졌고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전셋집으로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혼자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지금도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 인생도 있어. 엄마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내 삶을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사과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고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야 너도 혼자지만 잘 자라네. 꽃에게 말을 걸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롭다는 것과 혼자라는 건 다르다는 걸. 저는 지금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도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걸. 사랑한다고 모든 걸 내줘선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넘기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제 이름을 되찾으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